안녕하세요. 잘 먹고 잘 살고입니다. 아니, 나 분명히 간헐적 단식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이 말 정말 많이 들어요. 딱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있죠. 혹시 나만 단식 중이고 몸은 아직 회식 중인가? 사실 간헐적 단식은 시간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진짜 중요한 건 공복의 질이에요. 단식 시간을 아무리 잘 지켜도 공복 상태를 자극하는 행동을 계속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 5가지와 그걸 똑똑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 공복 중 커피에 이것 좀만 넣을게요. 블랙커피는 괜찮아요. 문제는 거기에 슬쩍 들어가는 한 스푼의 배신이에요. 우유, 시럽, 스위트너, 크리머 이름은 다르지만 결과는 하나입니다. 인슐린이 깨어납니다. 그럼 몸은 바로 에너지 들어왔네? 하고 지방 연소를 멈춰요.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커피 한 잔이 그걸 무너뜨리는 셈이죠. 진짜 블랙커피만 드세요. 쓴맛이 너무 힘들다면 처음 며칠만 콜드브루로 마셔보세요. 부드럽고 산미가 덜해서 적응하기 쉽습니다. 처음엔 쓴데 나중엔 그 쓴맛이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 실수 제로 칼로리 음료니까 괜찮겠지? 많은 분들이 제로라는 단어에 속아요. 하지만 제로 칼로리는 제로 인슐린 반응이 아닙니다.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등은 뇌를 속여서 담궈 들어왔다 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몸은 인슐린을 미리 분비해 버려요. 그 결과 지방 연소 모두가 중단됩니다. 제로 콜라를 마시고 지방을 태우길 바라는 건 불을 끄면서 난로 켜는 거랑 비슷해요. 공복엔 물, 허브티, 블랙커피. 딱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페퍼민트 차나 캐모마일은 배고픔 완화에도 좋아요. 몸도 편안해지고 입도 심심하지 않아요. 세 번째 실수 단식 끝났으니 이제 폭식 타임. 이건 너무 흔한 실수입니다. 16시간 동안 참았다는 성취감 때문에 8시간 동안 먹방 리벤지가 시작되죠. 이건 점심이 아니라 축제다 하는 그 기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단식 후 첫 끼에서 폭식하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결국 지방은 다시 저장되고 그날 하루는 지방 창고 개장일이 됩니다. 첫 끼는 몸을 깨우는 식사라고 생각하세요. 계란, 아보카도, 연어, 올리브유, 채소. 이런 부드러운 구성으로 시작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다시 대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배부름이 아니라 만족감을 기준으로 식사를 멈추세요. 네 번째 실수 운동은 단식에 방해되니까 안 해야지. 사실 공복 운동은 간헐적 단식의 숨은 보너스예요.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몸은 바로 저장 지방을 꺼냈습니다. 즉 지방 연소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죠. 물론 무리한 근력 운동보단 가벼운 유산소나 스트레칭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공복 운동은 다이어트의 마무리가 아니라 하이라이트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1020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합니다. 점점 익숙해지면 가벼운 근력 운동도 병행해 보세요. 몸이 지방을 태우는 감각을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5번째 실수 스트레스 받으니까 단식이 더 힘들어요. 이건 진짜 핵심이에요. 스트레스는 인슐린만큼 강력한 대사 교란 요인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고 몸은 혹시 몰라서 에너지를 저장해야겠다 모드로 바뀝니다. 그럼 아무리 단식을 잘해도 지방이 쉽게 빠지지 않아요. 단식보다 중요한 건 단신 마음 다스리기예요. 공복 중에는 스트레스 완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명상, 따뜻한 차, 짧은 산책, 깊은 호흡. 이 4가지 중 하나만 꾸준히 해도 단식 성공률이 확 올라갑니다. 몸이 안전하구나라고 느껴 지방을 내보냅니다. 간헐적 단식은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조금씩 더 잘하는 게 정답이에요. 처음엔 실수도 많고 헷갈리기도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몸의 재교육입니다. 단식은 몸에게 가르치는 인내의 언어예요. 오늘의 한 끼를 조금 더 현명하게 그리고 내일의 나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간헐적 단식과 저탄고지의 시너지 이 조합은 거의 치트키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먹는 양을 줄이면 살이 빠지겠지? 하지만 진짜 핵심은 얼마나 줄이느냐가 아니라 몸이 어떤 연료를 쓰게 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저탄고지가 등장합니다.
저탄고지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과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식단이에요. 그럼 몸은 자연스럽게 이제 포도당 당분 말고 지방 좀 써볼까 하면서 연료 시스템을 교체하죠. 그런데 여기에 간헐적 단식을 더하면요. 그건 마치 연료 교체 후 가속 페달까지 밟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 시스템의 교체, 지방 연소 공장 가동. 탄수화물이 줄고 단식 시간이 길어지면 몸은 당 대신 지방을 주 연료로 쓰는 대사 전환을 일으킵니다. 이때 간에서는 지방을 분해해 케톤체라는 신형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케톤체는 포도당보다 훨씬 안정적인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단식 중에도 집중력이 더 높아지고 몸은 잔잔하게 에너지를 내보내죠. 이건 마치 불안정한 번개당 대신 지속적인 태양광 지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슐린 수치는 낮게 유지되니까 지방 저장은 차단되고 몸은 지금 있는 지방부터 태워야겠다 모드로 들어갑니다. 식단 설계 8시간의 황금 시간표. 자, 이제 이 두 시스템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느냐가 관건이죠.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은 공복, 나머지 8시간 동안 저탄고지 식단으로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전 공복 시간 물, 블랙커피, 허브티만 오케이. 이때 지방 연소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정오 첫 식사. 계란, 아보카도, 연어, 올리브유 샐러드. 지방과 단백질로 부드럽게 몸을 깨워주세요. 오후 두 번째 식사. 닭, 가슴살, 두부, 브로콜리, 견과류. 혈당을 자극하지 않는 균형 잡힌 구성. 저녁 마지막 식사. 고등어나 소고기, 스테이크에 채소볶음. 마지막 한 끼는 내일을 위한 연료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꾸준히 유지하면 몸은 이제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완벽히 적응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돼요. 식욕이 줄고 배는 편안해지고 집중력은 또렷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속 자신이 점점 달라집니다. 뇌의 반응 배고픈데 오히려 집중이 잘 돼요? 이건 간헐적 단식과 저탄고지의 숨은 선물이에요. 포도당은 혈당이 떨어지면 바로 피로감이 오지만 케톤체는 뇌에 일정하게 공급되면서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을 오히려 높여줍니다. 그래서 단식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배고픈데 머리가 맑아요. 이건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뇌 에너지의 질이 바뀐 겁니다. 즉, 식후 졸림 대신 식전 몰입의 세상이 열리는 거죠. 몸의 반응,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대사가 바뀌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과 저탄고지를 병행하면 단순히 체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 구조가 바뀝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혈당이 안정되며 염증 수치가 낮아집니다. 이건 마치 노트북 포맷 후 속도가 2배로 빨라진 느낌이에요. 살이 빠지는 건 결과일 뿐 진짜 핵심은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쓰는 법을 되찾는 거예요. 적응기 처음 며칠은 몸이 투덜거릴 수 있어요. 초반엔 약간의 피로감, 두통, 어지럼이 올 수 있습니다. 몸이 아니 평생 밥만 먹다 갑자기 기름을 태우라니 하고 당황하는 거죠. 이걸 흔히 키토 플루, 케이토 플루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수분, 전해질소공, 칼륨, 마그네슘을 잘 챙기면 금방 사라집니다. 몸이 지방 연소 모드에 완전히 적응하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게 원래 내 몸이었나 싶을 정도로요. 마무리 굽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시간. 이제 명심하세요.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 조합은 절제의 고통이 아니라 리듬의 복원입니다. 먹는 시간, 쉬는 시간, 그리고 회복하는 시간의 균형이 몸을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되돌려 줍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시간 조절의 기술, 저탄고지는 연료 선택의 기술. 이 두 기술을 함께 쓰면 몸은 더 가볍고 머리는 맑고 기분은 한결 평온해집니다. 이제 굶는다 대신 내 몸을 리셋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잘 먹고 잘 쉬고 진짜 잘 사는 루틴으로 가봅시다. 첫 번째로 이번에는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7일 루틴을 알려드릴 겸 이건 다이어트 계획 세우다 지쳐서 야식시키는 일이 없게 도와줄 아주 현실적인 플랜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조금 덜 완벽하더라도 꾸준히 하면 그게 진짜 결과를 만드는 힘이에요.
먼저 전체적인 구조부터 잡아볼게요. 우리는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라는 기본 틀을 유지하되 직장인, 가정인, 학생 누구든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게 현실적으로 조정할 거예요. 월요일에는 몸이 아직 주말 모드라 정신이 반쯤 잠겨 있죠. 이럴 때 무리하게 단식 시작하면 멘탈이 바로 항복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가볍게 아침을 건너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전날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날 점심 12시에 첫 끼를 드세요. 아침에 뭐라도 먹어야 움직이지 않나 싶지만 물이나 블랙커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몸이 점점 아침엔 굳이 안 먹어도 되네 하고 알아차리게 돼요. 화요일쯤 되면 본격적으로 공복 16시간 루틴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때 배고픔이 살짝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배고픔이라기보단 습관의 유령이에요. 이럴 땐 물이나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면서 마음을 돌려보세요. 혹은 지금 배고픔은 지방이 타들어가는 소리야 하고 스스로 격려해도 좋아요. 진짜로 그때 지방 연소가 활발히 일어나거든요. 수요일은 단식의 황금 중반 구간이에요. 몸이 점점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고 집중력도 오히려 높아집니다. 이 시점에서 단백질 섭취를 늘려보세요. 점심과 저녁 식사 모두 단백질 중심으로 구성하고 탄수화물은 최소화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엔 닭, 가슴살 샐러드, 저녁엔 연어구이나 계란찜 같은 식단이 좋아요. 혹시 매번 그렇게 먹기 힘든데요? 하신다면 괜찮아요. 그럴 땐 탄수화물보다 단백질 비중을 조금만 높이자 정도로 조정해도 충분합니다. 목요일은 체감 변화의 시작점이에요.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 공복이 전날보다 덜 힘들 겁니다. 이때 운동을 추가하면 지방 연소 효과가 극대화돼요.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혹은 20분 정도의 공복 유산소도 좋습니다. 운동 중간에 나 왜 이걸 시작했더라 싶은 생각이 들면 지금 케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로 스스로 응원하세요. 그게 몸이 지방을 연료로 바꾸는 과정이니까요. 금요일은 대부분 사람에게 사회생활 변수의 날이에요. 회식, 외식 약속이 몰려있죠. 이럴 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유연한 단식으로 접근하세요. 식사 시간을 조금 당겨서 점심, 저녁으로 구성하거나 식사 시간이 늘어나더라도 폭식만 피하면 됩니다. 단식은 규율이 아니라 리듬이니까요. 한 번의 회식으로 다 망가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날은 가볍게 조정해 주면 돼요. 토요일은 보상과 회복의 균형이 필요한 날이에요. 하루 종일 공복을 유지하기보단 오전엔 물과 커피로 가볍게 넘기고 점심에 맛있는 단백질 위주 식사로 시작하세요. 이날은 식사 중에 좋은 지방을 충분히 챙기세요. 예를 들어 아보카도, 올리브유, 연어, 견과류 등이 좋아요. 주말인데 뭐 좀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하시죠? 좋아요. 대신 탄수화물은 조금만 맛보는 용도로만 두세요. 일요일은 다음 주를 위한 리셋의 날이에요. 이날만큼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쉬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복 16시간을 유지하면서도 스트레스 없이 여유롭게 보내세요. 따뜻한 차를 마시고 산책하거나 간단히 요가를 하는 것도 좋아요. 몸이 공복은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7일이 지나면 몸의 대사 리듬이 완전히 새로 설정됩니다. 인슐린 수치가 안정되고 지방이 주요 연료로 쓰이기 시작하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식사 시간이 자유로워진다는 점이에요. 이제 배고파서 미치겠어가 아니라 지금은 몸이 쉬는 시간이지라는 여유가 생깁니다. 여기까지가 현실적인 7일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 루틴이에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 완벽하게 굶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쉬는 것. 이게 바로 몸을 진짜로 바꾸는 시작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우리 몸에게 잠시 멈춤 버튼을 눌러주고 스스로 정하고 회복할 시간을 주는 아주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제 굶는다는 표현 대신 몸을 쉬게 한다고 표현하며 긍정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오늘부터 168 황금 비율로 몸을 설계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멋진 하루를 응원합니다.